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려주시는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읽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넓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얘기도 이런 사연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륜을 저지르는 나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신우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익명의 힘을 이용해 여기에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현재 30대 중반 정도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엄마는 정말 새벽부터 김밥집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돈에 대한 소중함을 어린 나이에 깨우친 편이었습니다. 정말 10원 한 장도 아까운 거 알고 살았고 맛있는 밥이라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예쁜 것들에 대한 무력이 많아도 저는 무조건 가성비만을 따지고 옷도 무조건 입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만 고집했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저를 생각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꾸밀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지 연애라고는 대학교 때 짧게 한 번, 사회에 나와서 1년 좀 한 것이 다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한 연애는 제가 너무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헤어졌고 저도 그 당시에는 연애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라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 생각했고 부자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해도 아이나 키우며 어려움 없이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얼빵한 내 아들 옆에 똑 부러지는 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고 잘난 것 없는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했습니다. 시댁은 시골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으나 저한텐 늘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제 인생에 신우이라는 복병이 생겼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고 사이가 자꾸만 나빠져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전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반면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인 아주버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각자 사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결혼 초의 일입니다. 반반 결혼을 했으나 제가 모은 현금이 더 많았고 그 돈을 저희 어머니 드리고 왔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게 길러주신 할머니,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고모는 저에게 이제 결혼했는데 그렇게 딱 반반 나눠서 남은 돈은 시집에다 주고 오고 그러면 못 쓴다고 하면서 월급도 자기 동생이 더 많이 받는데 앞으로 그럼 쟤가 더 버는 돈은 우리 엄마 갖다 줘도 되겠네? 하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결혼 전에 번 돈은 내 재산이고 결혼 후에 버는 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하니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시댁 식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니 저도 민망하고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고자 신혼여행을 그냥 저렴하고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요새 여행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어 가까운 동남아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런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신혼여행을 그런 곳으로 가냐고 하기에 그냥 나중에 돈 더 벌면 좋은 곳으로 가려고요 했더니
아마 평생 좋은 데는 못 가겠네 하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많고 같이 식사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저를 궁상마존년으로 몰고 가니 처음에는 이런 저를 만나 정말 든든하다고 하던 남편도 누나 말대로 너무 돈에 치이면서 살지 말자고 하며 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입는 옷 입고 옷을 사면 오래 입는 편이라 깔끔하게 세탁해서 잘 입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맨날 똑같은 옷 돌려가면서 입는 것도 제 젊음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맨날 그렇게 궁상맞게 굴면 남자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나름 받아친다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돈 아끼는 와이프, 꾸밀 줄 모른다고 마음 변하는 남편이라면 그냥 안 살고 말겠다고 했는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또 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안 됩니다. 진짜 이 스트레스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맘카페 같은 것을 보고 무료 나눔이나 헐값에 아이들 쓰던 것을 받고 사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쓰는 건데 새거 쓰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어릴 때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물건 저렴하게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보고 아이들한테까지 궁상 떨지 말라고 합니다. 애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말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언성을 좀 높였다가 말다툼 비슷하게 된 적도 있고요.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신경을 긁는 말을 하니 그냥 듣고만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속이 안 좋은지 많이 먹지 못했고 1인당 1메뉴를 시켜서 먹는 자리였기에 남편이 본인 몫을 거의 다 남겼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음식물 쓰레기 될 것이기에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포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지질이 궁상 또 나왔네 하기에 음식물 쓰레기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니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간 사람들 체면도 좀 생각해서 그런 짓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도대체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것이 그렇게 궁상맞은 짓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음식점에서도 다 포장 용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제가 이상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또 얼굴 붉힐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함께 시간을 내서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름 고가의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겼죠. 그렇게 내려가서 준비한 것 드리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모가 와서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선물도 하고 용돈도 드리네? 그 돈은 안 아까웠어? 하면서 비꼬기에 써야 하는 돈이 있고 안 써도 될 돈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안 써도 될 돈을 최대한 아끼는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련하시겠냐며 제 속을 또 긁더군요. 한숨 한번 쉬고 기분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밥 먹으려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요즘 일이 많이 힘드나? 왜 이리 야위었노? 하니 남편이 요즘 좀 바빠서 정신이 없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고모가 또 옆에서 얘가 맨날 음식물 쓰레기 주워다 먹이니까 저러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 소리고 하시는데 정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본인 요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고모가 옆에서 자꾸 저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정말 몸둘 바도 모르겠고 화도 나고 얄미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대충 제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옆에서 좀 거들어줘서 시어머니가 오해가 풀리고 고모한테 니도 좀 본받아서 애끼며 살아라 해주셨습니다. 대충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그날 밤에 하루 자고 시골에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냥 누나랑 만날 때만이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자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무슨 사람 봐가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나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도 내가 창피하냐고 물으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일 있고 나서 좀 서먹해졌습니다. 정말 시누이가 미웠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도 기분 나쁘고 싫은 일이 무수했지만 저도 내성이 생겨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 남편 말처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는 일부러 좀 더 신경 써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랬죠. 도대체 이걸 누굴 위한 것인가 하는 어이없음도 밀려왔지만 그냥 또 책 잡혀서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희도 모은 돈이 꽤 되었고 아이들도 좀 커서 집을 이사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혼부부용으로 집을 구했다 보니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좀 더 넓혀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럴 계획으로 그때까지 열심히 모았던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주버님 사업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하향세를 좀 탔습니다. 하향세도 아니고 거의 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유동인구가 있어야 돈을 버는 장사인데 아시다시피 나라 전체가 굳어버렸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고모한테 줬고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기 이겨내면 다행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고모가 저한테도 말을 꺼냈습니다. 돈 있는 거 아니까 좀 해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사하려고 모은 돈이고 이미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돈 주고 나면 이사 못 가서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빌려달라는 거지 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면 돌려줄 돈인데 이사 좀 늦게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저한테 쏘아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 마음이고 그동안 돈 모아놓은 것 없으세요? 했더니 가진 집 있고 달에 꼬박꼬박 돈 생겼으니 굳이 모으고 살아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하기에 그럼 지금 고모님 살고 있는 집이라도 줄여서 돈 해결하면 되지 왜 빌리려고 하시느냐고 하니 아이들도 다 있는 집에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해결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빌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되려 당당하더군요. 돈 1,000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큰 2억이라는 돈을 동생 부부한테 빌리려는 것도 좀 짜증났고 저도 계획이란 것을 하고 사는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본인들이 화를 자초해놓고 왜 도와주는 것은 아끼고 알뜰하게 산 저희의 몫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그러게 좀 아끼고 살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이사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가족도 아니라면 난리를 치시기에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포장해서 먹어 아낀 돈 빌려가고 싶냐고 하니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있으니 남편이 퇴근해 와서는 저에게 대충 이야기 들었다며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 좀 미루고 도와줄까? 하기에 네 돈 있으면 도와드려라 했습니다. 아니면 네 목 떼어줄 테니 네 몫으로 도와주던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바로 그냥 해본 말이었다면서 넘어갔고요. 시어머니 전화 와서 돈 빌려주라는 말은 안 하는데 자기 딸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도와주기를 바라는 눈치인 것 같았는데 그냥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게요 어떡해요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무시만 당하고 거지 취급이나 당하면서 그렇다고 거지 취급하면서 저희한테 뭐 사주고 그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늘 밥값은 저희가 내고 아예 지갑도 안 들고 와서 집에 갈 때 슈퍼 잠깐 들리겠다 하며 그것까지 제 카드로 사는 고모였습니다. 그렇게 거지 취급하면서 그 거지 덕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뇨? 정말 싫습니다. 그 후로도 고모 아주버님 번갈아가며 전화하고 돈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상할까 걱정하는데 결혼까지 한 동생한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자체가 의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에 제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5,000만 원 빌려드릴 테니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하니 언제까지 줄 수 있다는 기약도 없대요. 그런데 뭘 믿고 2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저 무시하고 그지 취급하더니 꼴 좋다 싶은데 남편이 마음이 불편할까봐 조금 걸리긴 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못됐고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친구들에게 말해봐도 친구들은 다 잘했다고만 하는데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당해왔는지 아니까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정말 고민이 많은 밤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가까운 곳에 살면서 무시당할 때마다 나중에 누가 더 잘 사나 보자 싶은 마음으로 버텼는데 결국 정말 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난감하긴 합니다. 정말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고 서운하고 화난 적도 많았네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에 비할 바도 아니지만 나름 인생에서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 선택이 올바른 것이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예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기 엄마가 되었어요.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겐 밤잠 못 자고 어깨와 손목이 아파도 그래도 육아가 더 낫네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저는 정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아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면 결혼도 더 천천히 했을 거예요. 그냥 가족 구성원들 중 다른 분들 다 떠나서 절 가장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남편은 항상 본인 엄마 편만 들거든요. 제 사연을 보시고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누이들은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 스타일에 잘 맞는 사람에겐 천사처럼 보이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이런 악마가 없어. 그러니 잘 맞춰서 살아봐. 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문제인지 안 맞는 건지 저에게 시어머니는 악마입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제가 시댁 가 있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매일 시간만 나면 데려다 놨죠. 정이 들어야 한다나? 그러는 본인은 우리 집에서 잔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죠.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직업이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 매일 시댁엔 혼자 갔죠. 말로는 제가 아직 어리고 임신 중인데 혼자 있게 하기 그렇다라는 핑계였지만 저에겐 그 시간들이 악몽 같았어요. 임신 중에 어머님 댁에 가서 낮잠을 잡니다. 정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요.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깨우세요. 밤에 자야 되니까 일어나. 젊은 애가 무슨 낮잠이야? 이렇게 깨우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밤에 늦게 잘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무슨 기에 포착이라도 하신 듯이 오셔서는 거 봐라. 낮잠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면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잘 챙겨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 댁에는 반찬이 정말 없어요. 만들어서 먹고 싶어도 재료도 없고 제가 뭐가 땡겨서 사서 들어오면 그렇게 비꼬듯이 말씀하십니다. 입은 달렸다고 먹을 건 되게 밝히는구나. 난 밖에 음식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이후로는 그냥 있는 반찬에 밥 먹었습니다. 쉬어 꼬부라진 김치에 건더기 하나 없는 된장찌개. 정말 먹기 싫었는데도 꼭 식사 때는 절 불러다 앉히시고는 밥 먹으라고 하십니다. 괜히 밥 안 먹고 굶고 있다가 우리 아들 오면 내가 챙겨주지도 않은 나쁜 시엄마 만들지 말라고 먹으라고요. 그래서 그 맛없는 반찬에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럼 또 너같이 밥 맛없게 먹으면 들어오르는 복도 나가겠다. 이러시면서 타박을 하십니다. 식사 시간이 맛없는 것도 문제지만 불편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가 점점 커가고 출산할 때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꼭 시댁에서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시댁에서 몸조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다들 산후조리원 아니면 친정엄마한테 가잖아요. 전 나이도 어리고 정말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애기 낳기 전부터 계속 엄마한테 가 있겠다고 했지만 제 의견은 완전히 개무시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라면 다 들어준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친정에 애기 보러 나보러 오기가 불편했나 보죠? 그냥 시댁 가서 하자고 합니다. 싫다고 계속 그랬지만 제 의견은 완전 무시당했어요. 신경 써주는 척 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이 일하시잖아. 그래서 힘드셔서 안 돼. 병원에서도 제왕절개를 해서 오래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머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했죠. 엄마, 나 엄마 힘들게 안 할게. 내가 혼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엄마가 있는다고 하면 안 돼? 아, 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싫어. 제발 엄마가 있겠다고 해. 어머님 성격엔 어머님이 계신다고 계속 그러실 거 뻔하니까 엄마가 제발 있겠다고 해줘. 완전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엄마의 우김으로 인해 제 간호는 엄마가 해주시게 됐어요. 엄마는 학교 급식실에 다니시거든요. 그때 엄마는 잠시 연가를 내겠다고 하시면서 몸조리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결국 끌려가다시피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게 됐어요. 시댁에 가는 길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시댁에선 더 엄청났죠. 모유 수유를 했어요. 아기가 빨면 젖꼭지에서 피가 나왔어요. 너무 아파서 어머님께 애기 분유 좀 먹이면 안 돼요? 이랬죠. 안 좋은 거 알지만 모유가 양이 많질 않아 혼합 수유를 했거든요. 어머님께선 그냥 먹이래요. 괜찮다고. 피 나와도 너무 아파도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설사하니까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깨끗이 안 닦여 먹어서 애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도 못 가누는 갓난아기를 얻고 그 추운 날에 병원을 가시더군요. 저보곤 집에 있으래요. 어머님께서 혼자 갔다 오실 거라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출산 후 우울증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때 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엄마가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숨 넘어갈 듯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님 병원 갔다 오시더니 제가 있는 방문 열어보시곤 왜 우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등신 왜 질질 짜고 난리야 신경 쓰이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 주 주말에 시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시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혔죠. 그때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땡땡이가 울고 있어서 바보야 왜 우니? 이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욕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빠를 만나러 잠깐 외출하러 가려고 남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외출하신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혹시 친정집 장례식장 다녀온 일 없니? 없다 그랬죠. 그럼 부정 타는 일 없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 부정 타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시더군요. 매일 통화하니까 알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게 말해? 그냥 안 가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볼 일도 있고 약속한 거라 가야 돼요. 이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럼 니네 친정 가서 부정 타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이러시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대요. 아니, 저희 친정이 왜요? 왜 부정이 타는 일이 있길 바라시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낳은 아기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걸로 보이시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거칠어요. 아기를 다룰 때도 조심하지 않으시고 털털하게 하십니다. 그럼 아기는 불편하고 아프니까 앵앵하고 울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휴 정말 시끄럽게 지져 쌌네 이러십니다. 아기가 개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그러더군요. 본인 엄마가 자기가 시누이들까지 애를 여러 키워보았고 원래 성격도 털털하고 해서 그런 거다. 손주에게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냐. 다 정스럽게 한 말이다. 이러고 있네요. 안 그래도 서운한 생각에 미치겠는데 그런 일까지 겹치니 사람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 우는 거 그때 한번 보시곤 남편이랑 말다툼해서 조금 우는 걸 봐도
또 질질 짜고 있네. 이러십니다. 저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쓸 수가 없네요. 남편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몸조리해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저희 집에서 잔 게 2번인가? 그래요. 임신한 내내 집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동네에 매일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렸고요. 몸조리하면서 더 심해졌죠. 매일 두리번거리면서 죽을 생각만 했어요. 애기 보고 엄마 아빠 보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나 여기 계속 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나 시체로 만나기 싫으면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 말하고 일주일 뒤에 집에 왔습니다. 내일 가자 그러면서 일주일을 끌더군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집에 오냐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고 있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후회만 가득합니다. 연애 시절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본인 엄마만 이해하고 제 의견은 묵살하고 무시했다면 저도 사람인데 그런 남자 결혼은 안 했겠죠. 애가 생겼었다고 해도요. 그런데 결혼하니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결혼하면 다들 효자가 된다더니 저희 남편은 효자를 뛰어넘어 시어머니 말씀에 맹신자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종교처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그러네요. 현재 저희 신혼집에 와서 아기 보고 사니까 좀 살 것 같긴 한데 엊그제에도 전화하셔서는 핏땡에 데리고 가서 네가 키우긴 뭘 키우냐며 저보고 지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하냐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어지간히 멍청하대요. 어른이 진짜 걱정돼서 정스럽게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그저 그런 거 한마디에 꼬투리나 잡고 늘어지면서 말대꾸나 한다고요. 머리가 좋은 애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 한다면서 우리 애기도 똑똑하긴 글렀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당신이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닌 건 맞잖아? 이러고 있네요.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보면서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하고 아득해져 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참 제가 별 경험을 다 해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정말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2분이 가끔 다투시긴 했습니다만 평범하신 분들이었고 그냥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도 잘나지도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딸이었고 직장인이었고 자식을 둔 엄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노래를 했었나 봐요. 남편에게 부모님은 3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2분이세요. 아주 어릴 적에 남편과 시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친모가 있고 그 이후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자녀 2을 데리고 들어오신 새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본인 자식 2을 데리고 들어오신 새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그리 사랑해 줄 리는 없었고 남편은 친모에게도 버림받고 새어머니에게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그런 불쌍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마음에 사랑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자랐고 현재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고 저와 아이들, 즉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그 항상 애정에 목말랐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고맙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남편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따르는지 제 마음이 다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인연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새어머니는 본인 자식들이 그리 잘 되지 않아서인지 항상 저희 남편을 구박했고 그런 새어머니 편만 드셨던 시아버지 역시 저희 남편에게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자식들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시아버지의 재산과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자식들에게 줘버렸고 그 이후 제 남편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습니다. 키울 때 그리도 구박을 해가면서 키우시더니
돈을 달라실 때는 너무 당당하셨죠. 2년간을 시댁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저희 남편 앞으로 있던 선산 땅까지 팔아먹겠다고 달려드셨고, 안 해주겠다고 하니 저희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무실 집기를 다 때려 부수고 저희 애들까지 손찌검 하셨습니다. 가정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하는 폭언과 손찌검까지는 참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 하더니 그 두 분을 놔버리더군요. 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새어머니와 그의 자식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번호를 바꿔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사무실을 닫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네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던 남편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남편 사무실로 전화가 왔죠. 통화해보니 그 어릴 때 자신과 동생을 버리고 간 그 친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버리고 간 엄마가 처음엔 너무 미웠는데 나중에 새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시간이 길어지자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안다면 분명히 나를 찾으러 올 텐데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그분들 꼭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45년 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보기에도 행색이 안 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짠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친어머니는 그 당시에 시어머니에게 너무 시집살이를 당해서 그걸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하시며 엉엉 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저 역시 남편이 살아온 날들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보고 싶어하던 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 저희 엄마 같고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처럼 좋아하고 들떠하는 모습에 제 마음까지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친어머니와 다 같이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좀 지내다가 돌아가시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남편 역시 항상 정시 퇴근해서 맛있는 저녁도 같이 준비하고 주말이면 좋은 곳으로 바람도 쐬러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길게 가진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 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계산을 했나 다른 데 쓰고 기억을 못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길래 조심스럽게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갈아입을 속옷을 들고 나오지 않아서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군요. 속옷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제 가방을 뒤지는 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저분이 얼마나 돈이 부족하시면 저럴까 하는 마음과 저에게 저런 모습 들켰다고 민망해 하시면서 남편을 두고 그냥 떠나버리실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얼마씩 지갑에 넣어두기도 했고 용돈도 따로 드렸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 정도 돈은 그저 친어머니 용돈 그동안 드리지 못한 거 드린다 이리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잘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 딸아이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셔서 자려고 하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요. 일찍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던가 보다 하고 딸에게 할머니께 엄마가 말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분위기 봐서 그때 조심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더 맛있는 거 해드리면서 부탁드려야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마트에서 장 좀 보고 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더군요. 가끔 문을 잘못 닫으면 이럴 때가 있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문이 덜 닫힌 틈을 타서 도둑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와 대화를 하더군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 둘은 대화를 하는데 내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 돈 보낸다고 해놓고 안 보내? 여기 오면 돈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면서. 아우 씨, 나랑 장난해 지금 엄마? 나 이러다 곧 죽어. 나 사채 쓴 거 갚아준다며. 아우,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엄마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놈이 직업이 괜찮다고 해서 집에 현금이나 금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나 했더니 얼마 없고 푼돈만 있고 그래. 근데 좀만 기다려 봐봐.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받아낼 테니까 라고요. 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들 다들 이렇게 너무할 수가 있나요? 새어머니야 남편을 낳지 않아서 본인 자식 챙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침몰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낳은 자식 앞길 펴주려고 버린 자식을 찾아와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할 수가 있나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대로 쳐들어가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어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욕하더군요.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짜증나게. 왜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돈도 얼마 없는 주제에. 아우씨. 다 들었으면 돈이나 좀 내놓던가 이 아줌마야. 귀청 떨어지게 지랄이야.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서 욕을 하냐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돈을 내놓으라 말아 하냐고 했더니 절 때리려고 손을 올리더군요. 그래 한 대 맞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친어머니가 말리면서 너 어서 가 라면서 아들을 보내려는 겁니다. 안 되죠 하고 그 아들 다리를 잡았고 그 이후로 저는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어머니라는 여자도 말리려고 하긴 했지만 젊은 남자의 힘을 이길 순 없었겠죠. 제가 맞은 건 기억도 안 나네요. 왜 그렇게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었지만 제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놈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아주 잘 나가고 돈도 좀 있다길래 내빚 좀 갚아보려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돈 좀 내놓으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상황 판단을 다 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알고 보니 옆집에서 지나가다가 무슨 사단이 난 것 같아 신고했던 것이더군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일들을 제가 겪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혹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친어머니라는 여자의 태도입니다. 어쩜 그래도 남편도 자신의 자식인데 재수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집에 뭣도 없는 거 보니 별것도 아니었다면서 괜히 찾아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문제없게 합의해달라고 그런 개소리까지 하더군요. 그 아들이라는 인간은 소년원에도 다녀오고 폭행 전력도 많은 인간이었네요. 거기에 저까지 폭행한 죄로 실형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어머니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사정하면서 감옥은 안 된다고 빌려고 하니 그 인간은 차라리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낫다고 소리 지르고 옆에서 친문을 울고 참 별 난리를 다 보았습니다. 저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친모라는 여자는 그러고도 뻔뻔하게 자기 집은 찾아서 가야겠다며 저희 집을 갔고 남편에게 또 한 번 돈 좀 달라고 사정을 했었다네요. 너무너무 구역질 나고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몇 개 안 되는 짐을 다 집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눈에 띄자 그걸 침몰하는 여자에게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거 뒤집어 쓰고 또 악에 받쳐 남편에게 달라들던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찾아오면 정말 그땐 끝을 보게 해주겠다고 퍼붓고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입원해 있던 저에게 온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었네요. 그냥 절 보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웃는데도 그렇게 슬퍼 보일 수도 있더군요.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앞으로 인생에서 부모는 없는 거라 생각하며 살자고 자식들과 우리 부부만 생각하며 살기로 그리 다짐했네요. 착한 우리 남편의 상처받았을 마음은 제가 두고두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세상엔 이런 엄마도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4년차 되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육아하느라 참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네요. 그러다가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누구도 그렇듯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분들과의 관계가 가장 걱정이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연애를 2년 정도 한 뒤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답니다. 그냥 그날은 저도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각자 서로의 집에 갔을 때는 좀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기로 했던 상태였고요.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남편이 제 앞에 다가를 놔주고 제가 앉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절 째려보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마누라라고 그렇게 챙기고 그러니?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게 막 아기가 느껴지는 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유난히 잘 삐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하신 건지 순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모든 감정이 다 얼굴로 드러나고요.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세요. 대부분 어른이 되면 속으로는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어른스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게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게 첫 인사 이후로도 저희 남편이 저를 좀 챙긴다 싶으면 바로 째려보셨어요. 시아버지가 뭐라 하시고 남편이 엄마 왜 그러냐고 해도 째려보셨죠. 이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것들을 본인도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세요. 저와 남편이 영화를 보러 다녀왔으면 시어머니도 남편과 꼭 영화 한 편을 보고 오십니다. 제가 새 옷을 사 입었으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달달 볶아서 새 옷을 사 입고 오시죠. 이렇게 사소하지만 저로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꼭 하시는 겁니다. 친정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둘 다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도 적응을 하실 거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투나 시샘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까지도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싫대요. 뭘 이렇게 빨리 애를 가졌냐면서요. 할머니 되시기 싫어서 그러신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본인이 다른 건 다 제가 하는 거 시샘하고 따라해도 임신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눈물을 훔치시는 게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짜증을 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스트레스였네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새 식구가 들어오면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저에게만 집중되었던 시어머니의 눈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도련님이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도련님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잘난 아들이다 보니까 도련님의 와이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었어요. 학벌도 좋았고 직업도 좋았고 여기에 훤칠한 외모까지. 저만 해도 도련님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시려나 궁금할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는지 받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듣다 보니까 마음이 드신 눈치였습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에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님으로 계시고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해드렸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이젠 저는 정말 조용히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여튼 좋았어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련님은 정말 많이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동서랑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전에 가족 모두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도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보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희 도련님도 참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역시나 예비 동사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겉옷도 받아서 걸어주고 방석도 챙겨서 놔주고요. 전 너무 좋아 보여서 흐뭇하게 보는데 세상에나 우리 시어머니 저 때와 다를 바 없이 도련님이 예비 동서를 챙겼다고
또 흘겨보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안 그러시나 했는데 하긴 안 그러실 수 없겠죠. 더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도련님도 예비동서도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이 시어머니께 눈짓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뿐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흘겨보시던데 갑자기 예비동서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에 그렇게 흘겨보시는 거 계속하시면 노안이 더 급속도로 진행된대요. 그리고 눈을 그렇게 뜨고 깜빡이지도 않고 하시면 안구 건조증도 심해진다는데 조심하셔야죠. 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큼하게 웃으면서요. 제가 보기에도 그 웃는 게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미소였거든요. 그렇게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순간 무색하셨는지 흘기시던 거 중단하고 식사하셨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남기고 도련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다 같이 얼굴 보잖아요. 그 자리에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지에서 가족들 선물까지 다 챙겨서 왔더라고요. 저희 아기 선물까지도요. 고마운 마음에 받고 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도련님이 동서에게 가방을 사줬나 보더라고요. 명품 가방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시어머니 또 질투를 느끼셨나 봐요. 도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받으니 형이 했던 거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데 괜히 명품 가방을 선물해서 액수가 너무 커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또 가방 하나 도련님에게 사달라고 하신 거겠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를 또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지난번 가방보다 더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이번에는 친정에서 선물 받은 거라고 하며 뭔가 일부러 더 자랑하는 느낌으로 시어머니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발끈하셨는지 그 다음 타자는 저희 시아버지셨나 봐요. 정말 한 달간은 조르셨대나 봅니다. 그래서 동서 명품 가방 브랜드에서 귀엽고 또 사셨대요.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저희 시댁은 몸살을 앓았죠. 그런데 다음 가족 모임에는 동서가 그냥 보기에도 값이 나가 보이는 모피코트를 입고 왔네요. 이것도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거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부자인가 봐. 전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눈을 보니 이분이 또 눈에 불을 켜신 거예요.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동서가 사입은 그 모피코트를 보러 가시는 거다. 답이 나왔습니다. 뭔 모피 중에서도 명품이라는 데에서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매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앞에 진열된 상품이었는데 그 아래 가격표를 보고 저는 입이 떡.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정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간 저희 시어머니는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건 사달라고 할 수 없을 가격이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경쟁의식을 왜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러신 분이 그걸 포기해야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리셨겠어요. 며칠 만에 시어머니를 뵀는데 홀쭉해지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건이 있던 후로는 시어머니는 제가 새 옷을 사입어도 전처럼 저희 남편이나 시아버지를 볶아서 사달라고 안 하십니다. 그때 이후로 한풀 확 꺾이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동서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이 보시기에 제가 사치가 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형님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략은 알고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하지만 계속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무슨 경쟁 상대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였대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 큰 사건 생긴 이후로는 저런 부분에서는 좋아지셨지만 원래 당신의 성격이 바뀐 건 아니다 보니 째려보는 거나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막 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서가 그리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잘난 며느리 얻어서 좋았지만 그래서 본인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긴장감까지 돌았는데 이번 명절에 저녁 먹으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잘난 아들들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여자 보는 눈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 라고요. 이거 옆에서 듣는 저도 좀 화나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와 동서가 영 별로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별말도 못하고 기분만 상했고 남편과 도련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동서가 그런 점은 아버님을 꼭 빼닮았나 봐요. 라고요. 순간 저도 남편도 도련님도 시아버지도 다들 빵 터졌습니다. 모두 긍정의 웃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들로 며느리들 기분을 상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믿는 구석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든든할까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어머니께 막 대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저보다도 더 잘해드려요. 그런 걸 보면 동서에게도 배울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과 채찍을 자유자재로 쓰는 우리 동서 덕분에 전 종종 사이다 마시는 기분인데 제 글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